내일 카메룬과 2차전을 또 치르게 됩니다. 네. 일단 1차전은 좀 아쉬웠어요. 코스타리카. 그렇죠. 예. 네, 뭐 경기 결과는 뭐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코스타리카 골키퍼의 치명적인 네네. 실수가 아니었다면 그 경기를 우리가 승리로 가져갔을지 장담을 못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졌을 수도 있죠. 뭐 어. 결과는 이제 물론 이제 비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건 몰랐지만 일단 그 때까지 일단 11대 11로 싸울 때까지 경기력이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찬스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그 실제 그 경기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죠. 우리가 경기를 지배를 했었고 득점 찬스도 많이 만들었었다. 네네. 이건 뭐 사실이니까. 네네. 우리가 코스타리카보다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비긴 게 매우 아쉽다. 그렇습니다. 경기력은 우리가 더 좋았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보통 이제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팀들이 경기력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역습을 당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맨시티나 뭐 이런 이제 바르셀로나나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을 생각하면 네. 이 팀들은 90분 내내 볼을 점유하면서도 역습을 안 당하거든요. 역습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맨시티도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리버풀도 매 경기 5대0, 6대0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 경기 그렇게 대승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골, 두 골 나올 때 그럴 때는 역습을 안 당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팀은 그 코스타리카전에서 공격적으로는 경기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경기를 지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경기력이 좋다고 진짜 그렇죠.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건 네네. 역습을 너무나 쉽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룬전에서는 우리가 역습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타리카전을 보면은 공격적으로 좀 풀어가는 거는 나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역습, 수비 약간 흔들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얼마 안 되는 찬스에 두 골을 실점을 해버리면서 과연 카메룬전에서 그 흔들렸던 수비 조직을 조금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벤투 감독이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예. 이제 뭐 카메룬전에 수비적인 그런 대비를 좀 하고 나온다. 그런 게 있다면 월드컵에서는 조금 이제 수비적인 방법을 찾아가겠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아니라 이제 뭐 코스타리카 전처럼 그대로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 조금 더 그 무게를 둔다면 그렇다면 월드컵에서도 이제 아마 좀 맞불 작전을 놓겠구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그 카메룬의 전력이 정말 일군들 다 오고 진짜 뭐 강팀 이렇게 되면 우리도 뭔가 수비 연습도 해보고 이럴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카메룬이 좀 약하잖아요. 우즈벡한테도 0대2로 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카메룬이 네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카메룬 국가대표팀 선수들 자체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긴 했지만 일단 팀적으로 보면 코스타리카보다 카메룬이 아마 경기력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보다도. 왜냐하면 코스타리카는 예. 그 지난 우리가 맞붙었던 팀이 물론 스타 선수는 없지만 스타 선수도 없고 사실 카메룬에 비해 전력이 좀 떨어지지만 네네. 이 선수들이 1군이었거든요. 골키퍼만 빼고 나바스가 안 왔으니까 골키퍼만 빼면 코스타리카는 이 팀을 가지고 북중미 예선을 치렀고 네. 거기서 최근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이런 팀들을 미국 이런 팀들을 이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서 뉴질랜드 이기고 이러고 이제 월드컵에 올라온 팀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팀적으로는 코스타리카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카메룬 같은 경우는 그 카메룬의 이제 스타일 자체가 조직력이 막 탄탄하다. 라기보다는 스타 선수들의 그런 개인 기량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뭐 추포모팅, 그렇죠, 앙기사, 그렇죠. 예. 뭐 토카이캄비 이런 선수들이 이제 무서운 건데 이 선수들이 안 오잖아요. 차와 포를 다 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룬 같은 경우는 카메룬의 이런 플레이 스타일상 조금 이제 스타 선수들의 그런 개인 기량, 퍼포먼스를 위주로 경기를 할 때가 많은데 네. 이 선수들이 이번에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코스타리카보다 좀 이번 경기에서 경기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즈벡에 오히려 졌어요. 지금 0대2로.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월드컵 예선에서 만나긴 하지만 쉽지 않은 우리가 쉽게 이기는 네. 팀은 아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을. 그렇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뭐 무시할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카메룬이 0대2까지 그렇죠. 패배할 네. 정도의 팀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카메룬을 상대할 때 카메룬이
월드컵을 대비할 만큼의 상대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좀 아쉬운 하죠. 부분이고요. 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아마 코스타리카 경기를 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 이강인을 불러놓고 쓰지 않았다. 이번 카메룬에서는 이강인으로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감독의 선택이거든요. 네. 뭐 감독의 선택을 해서 사실은 뭐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럴 수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감독의 이제 권한이긴 한데. 감독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내 전술에 안 맞아서 선발로 안 쓴다. 이거는 뭐 충분히 그렇게 나와서 결과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결과 뭐 이기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월드컵에서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쓰느냐 안 쓰냐는 사실은 뭐 벤투 감독의 선택이고 선수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감독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라리가 내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그 이제 번뜩이는 능력을 한번 우리 대표팀도 좀 써봐야 되거든요. 하나의 그렇죠. 옵션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좀 아쉬웠던 건 코스타리카한테 우리가 지고 있었던 상황.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이강인을 투입해서 한번 좀 경기 결과를 바꾸는 이런 연습도 한번 해봤어야 되고. 당연히 월드컵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때도 날카로운 어떤 이강인 어떤 패스라든지 크로스라든지 그런 걸 한번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강인을 안 쓰고 다른 선수를 써서 경기 결과를 바꾸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강인 선수를 안 쓰고 경기 결과가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벤투 감독은 거기서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를 일단 뽑았으니까 조금 뭔가 활용을 해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뭔가 이번에 활용하는 그림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메룬전에서는 좀 활용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겠죠. 물론 벤투 감독이 오늘 인터뷰한 걸 보면 선발 기용하는 건 장담하지 못한다. 뭐 당연히 다음 경기에 선발로 쓸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감독은 없으니까 뭐 당연히 선발 명단을 그렇게 공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카메룬전에 이 벤투 감독 인터뷰 보니까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강인 선수를 조금 써봤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벤투 감독이 과연 내일 카메룬을 상대로 그냥 원래 하던 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좀 줄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당연히 선발 명단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선발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교체로도 쓸 수 있고요. 일단 이강인 선수를 이제 우리 대표팀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선발로 쓰거나 아니면 교체로 쓰거나 다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발로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우리 베스트 11에 포함돼서 뛸 때 이강인 선수를 활용한 전략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를 뭐 선발로 안 쓴다면 교체로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경기 흐름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발로 나올 때도 실험해봐야 되고 교체로 나올 때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경기는 한 경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벤투 감독이 어떻게 이강인 선수를 쓸 거냐 이런 이제 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안 쓴다면 사실상 월드컵 베스트 11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뭐 교체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뭐 교체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월드컵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손준호 선수도 코스타리카전에서 활약이 좋았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는 이 벤투 감독이 원래도 뽑았던 선수예요. 원래도 이제 뽑았었고 갑자기 뽑은 게 아니라 뽑다가 중국의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격리를 너무 길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국가대표팀에 못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안컵 때는 그래도 소속팀과 뽑기로 협의가 돼서 그럼 이번에는 뽑겠다 했는데 동아시안컵 때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뽑은 건데 뭐 손준호 선수는 원래 벤투 감독의 구상이 있던 선수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늘 말했지만 손준호는 늘 우리 팀 플랜에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경기 보면 손준호 선수가 매우 잘해요. 괜히 이제 그 손준호 선수가 플럼 루머가 났던 게 괜히 났던 게 아닙니다. 패스 막 주는 거 보니까 막 K리그에 있을 때 활약을 보면요. 진짜 근 몇 년 동안 본 선수들 중에 K리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떠난 선수예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손준호 선수는 이제 지난 경기에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카메룬전에 한번 선발로 써볼 만한 가능성도 보여줬다. 정우영 대신. 왜냐면 이제
수비적으로도 잘했고요. 네네. 심지어 수비적으로도 잘했는데 패스의 질도 매우 좋았어요.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나 네, 그렇죠. 뭐 짧은 패스나 사실 손준호 선수가 원래는 조금 더 앞선에서 뛰었던 창의적인 패스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밑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손준호 선수를 지난 경기 쓰면서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긴 거죠. 네네. 주전급 자원. 그냥 백업 자원이 아니라 정우영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주전급 자원이 한 명 더 생긴 꼴이 아닐까. 그래서 카메룬전에서는 이 손준호 선수도 한번 활용해 볼 법하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메룬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오히려 코스타리카보다는 전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카메룬은 진짜 좀 쉽게 이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네. 막 쉽게 이길 만한 그런 팀은 또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경기가. 뭐 그런 팀은 아니에요. 뭐 네. 이제 카메룬도 월드컵에 어쨌든 올라온 팀이고 카메룬의 은베모 이런 선수들은 아부바카르 이런 선수들은 잘해요. 네네. 우리가 막 무시해서 우리가 쉽게 막 3대0 4대0으로 이길 만한 팀은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경기가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월드컵을 대비한 평가전이 되어야겠고. 네.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지난 경기에 불안했던 수비 불안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정말 벤투 감독이 우리는 공격적인 그런 컨셉으로 갈 거다 해서 그냥 아예 공격적으로 나와서 네네. 어떤 성과를 보여줄 거냐, 그렇습니다. 이걸 또 지켜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강인이나 손준호뿐만 아니라 뭐 양현준이나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제 백업 자원들도 좀 테스트를 해볼 거냐, 이런 것도 좀 지켜볼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내일 카메룬과 오후 8시죠. 예. A매치 2연전의 두 번째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내일 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포인트가 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도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